네, 오늘의 코인, 오늘은 화요일 시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크립토 시장에 관한 발빠른 소식들과 또 투자에 관한 전략들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하게 될 이지영 앵커이고요. 자, 간밤 마감된 미증시 함께 살펴보면서 또 시장 흐름들 하나하나 좀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고조되는 시장이었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좀 약세로 돌아선 부분들도 있었고요. 물론 우리가 우려할 만한 공격 자체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계속되는 또 이스라엘의 발언들 때문에 투자 시장을 흔들기에는 또 충분한 요인들이 대두되기도 했습니다. 다우와 나스닥, S&P 500 지수 모두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거기에다가 미국의 소비가 호조를 나타냈다라는 경제 지표가 또 한 번 나오면서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는 결과까지도 이루어졌던 시장이었습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부분들은 골드 가격이 2,400달러 선을 넘어섰다라는 건데요.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향해서 가고 있는 골드 가격이기 때문에 골드와 또 달러 인덱스의 흐름들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뉴욕 증시를 비롯한 이 투자 시장, 금융 시장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 리스크와 함께 지정학적 리스크가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요. 투자하실 때 또 신중한 투자 이어가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글로벌 시가총액으로 넘어가서 암호화폐 시세뿐만 아니라 또 전반적인 자산에 관한 흐름들도 살펴보겠습니다. 골드 계속해서 사상 최고가를 향해 가고 있죠. 역시나 글로벌 자산 중에 단연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뒤를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엔비디아가 잇고 있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메타 플랫폼보다 한 단계 아래로 내려서면서 현재 10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버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중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같은 경우에는 현재 또 한번 조정세를 겪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순위의 변동성도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간밤에 또 암호화폐 시세 어떤 흐름들 이어져 갔는지 비트코인 시세를 비롯해서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현재 63,200달러 선으로 24시간 기준으로는 역시나 3.5%가량의 하락세를 겪었고요. 일주일 기준으로 약 12%의 하락세가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또 크립토 투자자분들께서는 어떤 전략 세워야 하실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 그 부분에 관한 이야기 함께 해드릴 거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현재 3,000달러 선 겨우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히트맵 자체가 붉은 빛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시장 자체가 좀 조정의 국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솔라나 코인 역시도 8% 넘는 급락세를 겪으면서 137달러 현재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톤코인이 다시 한 번 더 도지코인에게 시총 상위 자리를 내어주면서 현재 톤코인 같은 경우에 6.46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시장의 마켓캡도 2.8%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크립토 공표 탐욕 지수 60으로 극단적인 탐욕 상태에서 다소 내려온 모습까지도 확인해 볼 수 있는 지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 흐름들,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까지도 체크를 해봤는데 우리가 정말 반감기를 얼마 남고 있지 않은 시점에서 어떤 전략들 좀 세워봐야 할지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좋은 전략들, 또 시장에 관한 좋은 시나리오들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모셔보도록 할게요. 오즈파트너스의 퍼즈 대표님 모셔봤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오늘도 도움되는 자료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요.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데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또 비트코인 시나리오에 관해서 좀 자세히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지금 또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좀 단기적인 리스크로 좀 보시나요? 퍼즈님께서는? 모르죠, 뭐. 아, 모르나요? 네. 왜냐면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금방 끝날 줄 알았잖아요. 그쵸, 맞아요. 네. 근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 보면 뭐 이런 건 저희가 예측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비트코인 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전쟁 때문에 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전쟁이 나서 이제 위험 자산을 뭐 이렇게 판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제 생각에는 그 전쟁이 났기 때문에 이제 달러가 올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달러. 이제 전쟁이 났으니까 달러를 사모야지 해서 올랐다기보다는 유가가 요동치고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하는 시기가 늦춰지지 않을까. 그쵸. 네. 요 이유 때문에 저는 달러 인덱스가 올랐다고 생각하고
그 달러 인덱스가 반대로 가는 비트코인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요새 보면 금이 오르더라고요. 많이 오르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 금의 상승이 조금 이상합니다. 왜요? 원래는 반대로 가요. 금과 달러가 네. 그쵸. 왜 같이 오르더라고요 이번에는?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 진짜 극히 드문 경우인데 사실 이제 달러나 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봉으로 보면 안 되고 뭐 월봉이나 안 그러면 1년짜리 차트를 가지고 봐야지 사실 맞는 거긴 한데 그렇게 치면은 사실 뭐 크게 문제는 없을 수도 있으나 제 생각에는 누가 좀 몰래 금을 사모으는 것 같은 건 제 생각이에요. 일단 음모론 같은 거라고 어떤 생각하시면 세력이 되고. 또 있는 건가요? 금값을 네. 올리는? 그래서 제 생각에 이번에 좀 이상합니다. 좀 약간 어. 이상해요. 그래서 기존의 패턴과는 좀 다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보면은 금이 그 좀 그 달러랑 원래 반대로 가는 경향이 강했는데 그게 조금 무너지기 시작한 게 코로나 때부터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점차적으로 금의 그 안전자산 지위가 이제 비트코인으로 가져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처럼 달러랑 비트코인이랑 반대로 가는 현상을 보이고 금이랑 이제 달러는 비슷하게 간다라고 치면은 아마 안전자산에 대한 지위 이런 거를 비트코인이 좀 많이 패턴도 가져오지 않을까. 바뀔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당장 뭐 투자에 도움되는 얘기는 좀 아니고. 그래도 네. 충분히 지켜볼 만한 흐름인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뭔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요번 하락이 꽤 많았잖아요. 네. 근데 어떠셨어요? 이번에요? 네. 샀죠. 근데 저는 네. 이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했어요. 네. 살 기회를 준다고? 네, 그래서 샀어요. 네. 아니 기회를 준다고? 지금 네. 아니 그냥 올려도 시원찮을 마당에 지금 개미들 못 타고 이랬을 마당에 주더라고요, 살 기회를. 기회를 준다고? 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닌가요? 아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으려면 이걸 원래 맨 마지막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먼저 얘기를 하면 네. 지금 흔들리시는 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흔들리시는 분들은 과연 제가 치킨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 치킨을 사 먹을 만큼 고민을 했는가? 그러니까 이제 코인이라는 자산 자체도 뭐 알트코인, 비트코인을 나누는 게 아니고 뭐 주식을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채권을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부동산을 살 수도 있는데 굳이 왜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는가에 대한 고민을 치킨 사 먹을 때처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치킨 고를 때 얼마나 신중하게 네. 고릅니까? 네, 뭐 하다못해 뭐 어떤 뭐 구운 거 먹을지 튀긴 거 맞아요. 먹을지부터 시작해서 무슨 맛을 뿌릴지 네. 막 이런 것도. 그다음에 뭐 그 어떤 메뉴 딱 네. 정해졌어도 어느 지점이 뭐 배달 팁이 더 적은지 한지. 네. 그다음에 이 어플 배달 어플 요 배달 어플 가격 네. 비교해 보면서 하물며 치킨물을 추가할지 말지 맞죠. 이런 예. 것들도 상세하게 고민하죠. 이런 네. 정도로 고민하는데 2만 원, 3만 원짜리 치킨 먹을 때도 이런 맞아요. 고민하는데 과연 본인의 돈에 진짜 뭐 100만 원, 1000만 원 이런 걸 투자하는 코인에 대해서 그만큼 고민해 보셨냐 이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래서 그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비트코인 점차 안전자산이 되어가는 과정, 안전자산으로 인정받게 되는 과정, 그다음에 현물 ETF로 인한 이제 수급,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떨어졌을 때 떨어졌는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매매 전략으로도 말씀드렸던 게 현금 있으신 분들은 정식으로 사도 된다. 근데 사실 우리가 퍼즈님이랑 저도 호흡을 같이 했잖아요. 근데 저희는 사실 떨어져도 흔들리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평단가가 워낙 좋아서 네. 너무 수익권이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흔들리시는 분들은 비교적 최근에 매수하시는 분들을 그럼 대상으로 좀 생각하면 될까요? 근데 그 평단가가 낮으신 분들도 흔들릴 수 있죠. 흔들릴 수 있죠. 네. 충분히. 이제는 이제 끝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시장에 흔들리실 대해서. 수 있죠. 근데 이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이제 말씀드린 매매 전략이 어쨌든 돈이 있으면 적립수직으로 사던가. 계속해서. 네. 그 다음에 하락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을 드렸었죠. 제가 이따가 이제 차트 분석해드릴 건데. 네. 그리고 정 대응 못하겠으면 그냥 가만히 갖고 있어도 된다라고 맞아요. 했는데 네. 그것 역시도 하락할 가능성을 언급드렸기 때문에 맞아요. 이제 떨어져도 멘탈만 안 깨지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과연 내가 지금 왜 불안한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만약 앵커님처럼 이제 떨어졌는데
떨어지네 사야겠다라든가. 소고기로 또 비유를 해주셨잖아요. 아, 네, 그렇죠. 고기를 이제 추가 주문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의 그 마인드가 전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떨어졌네? 살짜리를 주네? 놀랐어요. 라고 네. 생각을 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내가 그만큼 충분히 고민해보고 샀는지, 그러니까 투자만 하면 왜 이렇게 자비로워지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너 마음에 드는구나, 너 사. 예? 그러니까 뭐 치킨 한 마리 살 때 안 그러면 맞아요. 하다못해 이런 노트북 하나 살 때만 해도 엄청 고민하죠. 엄청 고민하고 한 몇 날 며칠 고민하고 언제가 제일 싼지 뭐 그래픽 카드 언제 나오는지 이런 거 고민하고 맞아요. 사는데, 왜 주식 너 비트코인 마음에 드네, 너 한 1,000만 원씩 사. 너 뭐 다른 얘도 마음에 드네, 1,000만 원 사. 왜 이렇게 자비로워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투자에 고민- 자비로워지면 네. 안 되죠. 네, 한번 네. 깐깐히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래야지만 이럴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라는 얘기 드립니다. 근데 흔들릴 수도 있죠. 맞아요. 네. 사람인데요. 네. 그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행복회로만 돌리고 이렇다라기보다는 그쵸. 진짜 본질적인 가치가 무엇인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거는 비트코인에 한정된 얘기가 아니고 모든 알트코인에도 적용되는 말이에요. 비트코인도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근데 알트코인 많이 떨어졌는데 막 왜 떨어졌죠? 뭐 어떻게 된 거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생각이 미리 정리가 되어 있었으면 아예 손절을 했거나 아니면 떨어질 때 더 사거나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발 고민을 좀 많이 해보시고, 그 막 유튜버 한두 명 영상 본다고 그게 공부 아닙니다. 그렇죠. 네, 아시겠죠?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일단은 뭐 서론이 좀 길었는데 일단 차트를 좀 보면서 오늘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분석이 하겠습니다. 궁금합니다. 네. 네, 이 추세선이 중요하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기억하실 기억나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추세선을 지켜주는 게, 지금은 이 추세선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 지난 주말에도 안 깨졌었어요. 네, 이게 아슬아슬하게 지켜주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하나가 일봉인데 어쨌든 주봉 마감이 이 아래로 되면서 이게 확실히 뚫렸습니다. 네, 뚫렸고, 이제는 확실히 뚫렸어요. 네, 확실히 뚫렸고, 그다음 빨간색 요 가로선이 반감기예요. 관광기고. 여기가 뚫렸기 때문에 이 다음번 추세선이 여기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면은 얼마입니까? 3만 달러 선. 4만. 아니야. 3만 달러 말도 안 되고. 깜짝 놀랐네. 그냥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깜짝 놀랐네. 저도 눈대중으로 보고 깜짝 놀랐네요. 네, 그래서 이제 떨어지는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A, B, C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 A, B, C가 1, 2, 3, 4, 5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피보나치 비율로 따져봤을 때, 요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추세선으로 하면 여기서 수직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옆으로 기어서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옆으로 갈지 아래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거죠. 네, 모르는 건데, 근데 요 추세선뿐만 아니고 이제 엘리엇 파동을 좀 분석을 하면 A, B, C로 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1, 2, 3, 4, 5 한 다음에 올라간다라고 친다면 한 361.8 정도 자리가 한 54,000 정도, 53,900, 한 요 정도까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까지 안 떨어질 수도 있고, 최대한 떨어지면 한 48,000까지 떨어질 수 있는데, 근데 요 부근에서는 반대갈 가능성이 꽤 높고, 그 가격대가 한 48,000에서 한 54,00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조건 떨어지냐라고 물어보면 모르죠. 뭐 저희 뭐 그것도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죠.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냥 올라간다 한들 대비를 해야 되는 때라는 거예요. 네, 어쨌든 그냥 올라갈 가능성, 그러니까 저한테 제가 이제 여기까지 떨어질 가능성 높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물어봐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 없을까요? 있죠. 있는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올라갈 가능성 있다라고 해서 거기 몰빵해가지고 여기 떨어질 거 대비 안 할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지금 당장 올라갈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 추세선을 다시 뚫고 올라오지 않는 이상에는 다시 떨어진다. 올라가도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여기까지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 참고하시고, 그 적립식으로 매수하시는 분들은 한 요 정도까지 떨어질 걸 좀 감안하고, 제 생각에는 뭐 여기가 반감기잖아요. 네. 반감기니까 뭐 반감기 뭐 포함해서 뭐 한두 달 정도, 네, 요 정도까지를 바라보고 좀 매수하시는 것도 전 베스트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요 아래 있는 요 하단선을 노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기까지 갔다가 올라간 다음에 그럼 여기서 사면 되는 거 아니야? 안 올 수도 라고 있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안 올 수도 있는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여기를 깨고 꼬리를 달고 올리는 거예요. 여기서 사면 요렇게 딱 깨고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는 상황을 못 견딜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래서 힘들 것 같아요. 네. 요런 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난 아래에서 잘 잡아가지고 코인 비중이 어쨌든 한 50%가 넘어. 그 자리는 저도 힘들 것 같아요. 그렇게 깨지면 네. 흔들릴 것 같아요. 50%가 넘어. 그래서 그냥 올라가도 괜찮아. 근데 남은 현금으로 한번 노려볼게. 이러시는 분들은 해볼만 하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이러시는 분들 해볼만 한데 그게 아니고 아이고 나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시는 분들 그냥 정리식으로 사시는 게 제일 베스트고 그다음에 여차하면 그냥 내가 대응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가만히 들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올라올 걸 감안하고 그냥 들고 계시면 됩니다. 네, 제가 이렇게까지 말 안 하는데 근데 어설프게 샀다 팔았다 하는 것보다 대응 잘 하시기 어려우시면 그냥 가만히 들고 있는 게 나을 수 있어요. 그냥 어플 지워버리시고 네, 반감기 이후에 한 두세 달 더 뒤에 한 6월, 7월쯤에 다시 까셔서 확인하시는 게 전 제일 베스트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물론 A, B, C가 이렇게 끝났을 가능성, 그 다음에 반등해서 올라갈 가능성 있어요. 있는데 대비를 하자 이거예요. 네, 대비를 좀 해보자. 그러면 지금 팔고 이 아래에서 다시 사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애매한 게 왜 그러냐면 자, 여기서 팔아요. 여기서 만약에 판다라고 치고 원래 이 얘기를 할 생각은 없었는데 한번 얘기를 하면 네. 말하다 보니까 그러면 언제 다시 샀냐 우와. 이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원하는 자리까지 안 떨어지면은 한 전 75,000 정도 되면은 다시 사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361.8 정도 자리에서 그러니까 여기에 이거 좀 보시기 어려우실 수 있는데 뭐냐면 여기서 팔고 만약에 떨어지면 여기서 다시 사는 거고 올라가면 여기서 다시 사는 거예요. 걸로?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생각한 자리까지 안 떨어지면은 다시 재빨리 사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면 이게 거의 1대1이에요. 네, 1대3 정도 되는 건데 이런 정도면은 거의 하나마나이긴 해요. 지금 자리에 그냥 유지하는 게 낫다. 네네네. 해서 어차피 여기까지 올라가면 다시 살 거고 여기 떨어지면 여기서 다시 살 거고 이런 리스크를 어쨌든 져야 되는 건데 그럴 바에는 그냥 갖고 있는 것도 전 나쁘지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매매를 좀 잘하거나 전략을 잘 세우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좀 가만히 갖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지금 팔아서 떨어진대. 그러면 지금 팔고 아래 사야지라고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떨어지면 어디서 살 거냐 이거예요. 올라갔을 때 어디서 살 거냐 이거예요. 그리고 올라갔을 때 살 수 있냐 이거예요. 못 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고점을 돌파하고 나면은 단기간에 2배가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관점은 아직 유효해요. 그럼 중요한 건 뭐겠어요? 고점을 돌파했을 때 여기는 이 고점 한 75,000, 한 8만 정도까지 갔을 때 내가 코인을 얼마나 들고 있느냐 추가로 코인을 얼마나 들고 있고 평단가가 어느 정도냐 그쵸, 이게 중요하죠. 중요한 거예요. 결국엔 코인의 개수를 몇 개 들고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근데 여기서 팔아놓고 여기까지 갔는데도 내가 못 산다라고 한다면 그 단기간에 2배 가는 상승을 놓쳐요. 불장을 날리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몇 년 만에 온 불장을. 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참고하셔서 좀 대처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가만히 들고 있는 것도 괜찮다. 근데 가만히 들고 있는 건 지금 괜찮은 거지 나중엔 안 좋아요. 언제쯤 그러면 또 포지션을 취해야 될까요? 올라갔을 때? 그것도 완전? 한번 얘기해 보도록 네, 한번 하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제가 이제 말씀드릴 기회가 좀 많을 것 같은데 연관해서 이제 같이 말씀을 드려보면 앵커님은 이제 봤을 때 네. 과거의 패턴대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새로운 패턴대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과거의 패턴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대응하기가. 네, 저도 동의해요. 그래서 과거 패턴이랑 최대한 비슷하게 가되 좀 변동성이 있는 거를 저희가 대처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는 게 제일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측면으로 따진다면 전 이번 조정이 정말 괜찮다고 생각해요. 좋았다. 네, 왜 그러냐면 반감기 전에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경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동안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네, 그래서 요번에 너무 빨리 올라가서 반감기 전에 이거 고점 뚫고 올라가면 패턴이 너무 다른데? 불장이 너무 빨리 올 것 같은데? 고점이 너무 빨리 올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정받고 가면은 반감기 이후에 이제 고점을 뚫는 움직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반감기 전 혹은 반감기 끼워서 조정이 있었잖아요. 그동안. 네. 큰 조정.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54,000까지 떨어지면은 하락폭이 한 25% 많으면은 한 30%까지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정도면은 좀 충분히
그 반감기 껴서 조정 혹은 조정을 반감기 전 조정 받았다. 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대로만 간다라고 하면 과거 패턴이랑 일단 지금은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신기하네요. 참. 안 맞춰줄 듯하면서 네. 결과적으로 맞춰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 또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야 봐라 과거 패턴이랑 똑같은데 왜 그러니까, 매매 못했냐. 근데 그러니까. 막상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대응하기 쉽지 않거든요. 네,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우리는 헷갈립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측면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과거 패턴이랑 너무나 똑같이 가고 있고 참 신기해요. 저는 베스트라고 생각해요. 지금이 베스트다, 네, 오히려? 이런 아니 오히려 물론 더 타고 올라가면 빨리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저도 대처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됨으로써 제가 이제 기존에 말씀드렸던 게 한 최대 한 25만 달러까지 올라가는 최고점 25만 달러까지 올라가는 그리고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내년 상반기 내년 네. 상반기. 요 정도의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에 25만 달러를 찍고 그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이 약간 떨어지거나 횡보한 그 한두 달 사이에 알트코인 폭발하고 요런 게 좀 계획대로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요거는 계속 수정은 되겠죠. 그쵸, 네. 그쵸. 근데 네. 이제 어쨌든 제가 그래도 요번 불장까지는 같이 할 테니까. 어디 가시나요? 다음 네. 불장에? 아. 뜨나요? 이 업계를? 네.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그냥 저도 좀 지치시죠? 좀 쉬고 싶어서 네. 어디 몰디브라도.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요새 너무 빡빡하게 달려와가지고 맞아요. 요번 불장 끝나면 저도 좀 맞아요. 근데 어쨌든 이번 불장은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떨어지긴 하지만 그리고 뭐 비트코인의 고점 대비 30%면 어떤 대부분 알트코인들은 반토막이 나겠죠. 네, 근데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결과적으로는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거고 한번 잘 이번 조정을 잘 대처하셨으면 그러면은 좋겠습니다. 반감기 이전의 조정, 지금까지의 패턴으로만 본다면은 지금 조정에서 더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지금의 조정은 반감기 전 조정이라고 하기엔 좀 약한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더 떨어지면 제가 말한 곳까지 떨어지면 한 5만 4천 정도, 5만 한 4천까지? 5만 정도까지 떨어지면은 한 반감기 전에 음. 한 조정이 한 30%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었는데 그 동안은 30% 되는 조정이 없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조정 없이 가나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게 아니고 30% 정도면은 좀 충분히 반감기 전에 올 수 있는 큰 조정이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러면 비트코인 끝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게 잘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왜 비트코인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정리. 네, 왜 치킨 고르듯이 비트코인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그런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지 이럴 때 어떻게 한다? 살 수 있다. 혹은 이럴 때 멘탈을 좀 버틸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요 추세선이 뚫고 떨어지는 경우는 정말 최악인데 맞아요. 저는 근데 요거를 뚫고 떨어질 가능성이 글쎄요. 지금으로서는 한 10%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기면야 제가 언급을 드리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가 블랙록이에요. 근데 한 5만 달러 아래로 떨어져요. 그럼 안 살까요? 많이 살 것 같아요. 마이클 세일러가 안 살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살 사람은 많다. 네, 그래서 이 아래로 떨어지는 거를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요 조정만 좀 버티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좀 시나리오가 이제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5만 4천 달러라고 하는 퍼스님이 찝어주신 추세선들 좀 주목을 해보면서 그 안에서 또 일어나는 시나리오들에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조정을 계기로 여러분들 투자를 왜 했는지 또 비트코인에 왜 하필 투자를 했는지에 관해서 좀 고심해보시고 생각해보시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감기 이전에 항상 조정이 와 있었던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이 오히려 좀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예측하기 쉬운 조정이기 때문에 관련한 흐름들 계속 지켜보면서 퍼즈님과 함께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퍼즈님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 알찬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